방금 소개받았던 허현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집 아침 일찍부터 이 행복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 식사는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밥은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는 한국긍정심리연구소에서 부모교육, 그다음에 자녀교육, 가족교육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허현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소를 장터라고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침부터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 장터에 오셔서 무엇을 사실지, 어떤 거를 사가셔야 될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이쪽으로 하라 그랬었죠? 우리는 아까 방금 앞서서 강의를 들은 것처럼 실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과 진로 강의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인성교육 강의를 이제 교양 과목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해하는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이렇게 자라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 행복하고 어떤 것을 내가 찾아서 그 찾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소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길을 좀 많이 잃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동안 학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할 때 오리가 무중하다라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님들께 무엇을 이제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은 지도를 해줘야 될까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실은 150명 이상의 우리 어머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작다 보니까 제가 당황을 했어요. 실은 와서 너무 당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강의가 잘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의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얼마만큼 저에게 에너지를 잘 주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쫙 갈 수가 있고 다시 쏙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저한테 사랑의 큐피드 화살을 잘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큐피드 화살을 날려줄 테니까 강의 쏙쏙 좋은 강의를 좀 잘 해줘라. 왜냐하면 이 40분 동안 이 좋은 강의를 실은 전달하기가 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을 잘 못 잤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 나름대로의 사랑의 큐피드 화살을 저한테 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려워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되셨나요? 대답이 없어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오, 스톱. 잠깐만, 지금 방금 했던 그 포즈를 그대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대로. 선생님은, 어머님 어떤 포즈? 자, 그 모습을 쭉 한번 뒤로 돌아보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는지. 어때요? 다 같나요? 비슷비슷한가요? 박수도 치시는 분도 있고 하트도 하신 분도 있고 날려주시는 분, 오른쪽 왼쪽 하신 분이 굉장히 많죠.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뭘 주문을 드렸죠?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큐피드 화살을 날려달라고. 저는 똑같이 우리 어머님들한테 주문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의 이 큐피드 화살을 날려주시는 방법은 어떤가요? 다 다르죠. 다 다르지 않나요? 이래요. 우리 세상은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의 주제를 주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이 또는 내가 어떠한 경험, 어떠한 환경, 어떠한 학습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양육을 할 때 내 생각
생각과 동일시 나의 아바타가 마치 내 가정에 있어서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세부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자녀가 우리 아이가 저 앞집 아이보다 다르다는 걸 늘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가슴까지가 아직 안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강의하신 것처럼 미래 사회는 우리가 계획된 순서대로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주식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2030년도에는 우리가 책도 없어지고 신문도 없어지고 아바타가 생기고 나의 생명체가 새로 생긴다는 거, 우리 2030 미래 유엔 보고서를 보면은 미래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될 거라는 거 많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실은 불안해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는 이제 대학교 5학년, 대학교 3학년 이제 둘 다 여자아이를 두고 있는데, 제가 이 긍정심리에 관련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에 우리 아이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어깨에 힘 좀 주고 침 좀 뱉고 하는 그런 아이를 갖다가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나의 생각과 상관이 없이 저렇게 다른 방향으로 커갈까? 저 아이는 도대체 뭘까? 우리 큰아이는 저렇게 잘해서 좋은 의대도 들어가고 좋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쟤는 저 모습으로 커야 되는지 늘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아이의 색깔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색깔을 찾아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제가 그려졌던 그대로의 아이로 그 아이가 성장되기를 암암리에 그 아이한테 계속적으로 주지시켰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차를 한 잔 대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안 쓰는 거라. 차 맛있게 보이나요? 전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려면 밥 드시고 차도 못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남은 시간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두 분씩 오셨지만 한번 양쪽에 계신 분들 눈을 한번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제 친한 분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 만난 분한테 눈 인사하는 거는 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란 말은 안 할게요.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안 하지만 둘이 눈빛만 한번 마주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짝을 지어 드릴게요. 짝이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 거기 두 분, 두 분, 두 분. 그러면은 왕따. 이렇게 한번 해서 제가 에너지 두 분 인사를 한번 나눠주세요 하면 그냥 눈이 10분 드리라 그러면 괴로울 거예요. 그렇죠? 5분 드리라 그래도 괴로울 거예요. 1분 드리라 그래도 괴로울 것 같아요. 자, 10초 정도 제가 눈 인사를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 제가 짝 드려드렸어요. 누구 짝인지 기억하시죠? 자, 눈 인사 할 거예요. 선생님 짝.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안 해요? 일곱. 안 하면 계속 10개, 계속 또 10개 늘어나. 여덟, 아홉, 열. 네. 이 상대방한테 나눴던 눈인사의 에너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눈인사에 나눴던 이 에너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의 행복, 부모의 행복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이 행복인지 우리는 실은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늘 행복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무척이나 많이 들었는데 이런 행복이 참 오리가 무중해요. 찾아가도 이렇게 저를 회피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아이의 행복 플로리시 장터에 모셨다고 말씀드렸죠? 장터에 모셨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탁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도구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네. 자, 들어갈 때 마트, 장터, 시장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제가 책도 갖고 왔어요. 제 책 이거 우리 책도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예, 책 제가 이제 역자한 건데 자 마트, 장터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죠? 어머님? 네.
선택. 오케이. 아주 막 답이 나온다. 선생님, 어머님. 마트 하면 뭐가 생각나죠? 복잡함. 어머님은? 어머님. 뭐 마트 하면 카드도 생각이 나고 동전도 생각이 또 뭐가 있을까요? 시시. 아, 좋아요. 시시. 저 배고플 때 마트 가죠. 자, 뒤에 아버님은 어떤 게 마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장터? 운전. 아, 맞아요. 운전. 자, 우리 마트에 가면은요, 참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사기도 해요. 네. 그런데 마트에 가면 이런 거를 살 수가 있지만 긍정심리연구소의 장터에 오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께서 행복이라는 이러한 선물을 사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게 저희 책이고요. 저희 긍정심리연구소에서 나온 행복이라는 책이에요. 실은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는 기억이 나요. 행복하면 떠오르는 거 좋아요. 행복. 어떤 게 행복할까요,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다고 떠오르죠? 우린 참 인생에서 행복을 너무너무 많이 원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행복이라는 그러한 단어 뽕 하고 빠져본다 라고 했을 때 행복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행복일까요? 어머님? 기분 좋은 거. 어떨 때 그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웃음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언제죠? 어떤 상황이 그럴 때죠? 아이가 즐겁게 놀고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또는 아빠가 승진해서 월급을 왕창 갖고 올 때. 그렇죠? 또는 예기치 못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단지였는지 좀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어떤 남자가 키를 어디에 차가 어디에 그 차 좀 이 차를 빼려고 한대요, 남자가. 그런데 앞에 차가 있으니까 저 차 좀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이야기를 와이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 차에 가서 차 좀 빼달라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당신의 생일 선물 축하해 하면서 자동차 키가 있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인지 아파트에서 봤는지 그걸 봤어요. 진짜 기분 존나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은 행복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게 또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 맛있는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아주 굉장히 길이 쭉 늘어서 있는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야 너 일로 와 여기 와서 서 있어 밥 먹어 뭐 줄을 세치게 한다든지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것에 우리가 실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닌 것 같나? 아닌가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이제 어머님이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저희 작은 아이가 받아쓰기를 해갖고 오면 한 30점 40점을 늘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좀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열이 막 받고 있었는데 앞집 아이는 20점을 받았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갑자기 저희가 행복이 막 이게 막 암흑처럼 이게 뭔가 분위기가 막 심상치가 않고 기분이 억수로 더러웠는데 앞집의 아이가 20점을 맞아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아유 그래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그냥 막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또는 예기치도 않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머 그 집 엄마 애기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해 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러한 행복이 좀 구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행복이라는 그 큰 범위 안에는 정서적으로 잠깐 느끼는 짜릿한 행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길게 장기적으로 돌아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접해졌을 때도 과거에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심리학 용어로 정서적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정서적 행복이 얼마나 나에게 많이 축적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마틴 셀리그만, 제가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서 그냥 마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마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마 선생이 말하는 행복이란 건 도대체가 뭐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가끔가다 정말 내가 저만의 행복은 뭐냐? 아주 힘들고 막 집안일을 싹 해놓고 났는데 목욕탕에 가서 때를 팍팍팍 밀고 집에 왔는데 집에 그 침대 시트가 깨끗하게 막 빨아져 있는 시트에 쏙 들어가는 게 저는 참 행복하거든요. 저의 행복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틴 셀리그먼이 말하는 그런 행복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과는 조금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 선생이 말하는 이 행복은 실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 선생이 말할 때 이 행복을 갖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요,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막 운전을 하게 되면 뭐 언덕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가파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비 오는 날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엔진을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이 엔진처럼 우리 몸에 장착이 돼 있어서 우리가 어렵고 역경에 돼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바로 회복력을 가지고 와서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정서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 선생님 말하는 이 행복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취, 성공, 돈, 집,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은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행복의 오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은 우리가 자녀가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한 경우는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녀가 학교에 돌아와서 상을 받아왔다 그럼 내가 상을 받은 것 같고, 자녀가 친구 관계가 무척 좋다 하면 내가 관계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4학년, 5학년 때 전교 왕따를 당했었을 때 마치 그게 내 아픔인 것 같았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반왕따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어떤 공식화된 은따를 당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내가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우리 자녀의 행복이 실은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냐, 우울하냐, 자녀의 삶이 마치 제 삶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이러한 행복은 결국은 자녀가 행복하면 물론 내 행복이 증가될 수는 있지만 자녀의 전반적인 행복이 내 행복을 다 가져올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더 심화 과정이나 또 이제 다른 기초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도 있게 이제 우리가 파헤쳐 가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행복에 대한 이제 정의가 쭉 이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오해가 쭉 있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를 행복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를 알고, 그렇죠? 내 능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능력이, 내 강점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를 알고, 내가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에 관련해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내가 얼마나 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러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활동에 있어서 생산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까지 우리가 행복을 추구를 해야 되나? 실은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경쟁사, 제가 이제 한 사례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학원을 보내야 되고 과외 선생님이 오시고 이런 게 이제 빡빡하게 스케줄이 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한테 늘 배려해라, 양보해라를 이제 제가 아이한테 가르쳤더니 어느 날인가 이 아이가 지금 몇십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이 집에 와 계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기다려서 이제 이 아이 이제 과외 선생님은 가시고 왜 안 왔냐고 제가 이제 막 다그쳤어요. 너 지금 선생님 오시는 거 아는데 왜 안 왔어라고 막 다그쳤더니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청소를 시켰는데 다 도망가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엄마 내가 하고 와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제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부모냐 학부모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쵸? 예. 학부모 입장에서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도대체가 네가 지금 제정신이 있는 거냐. 이거 빨리 끝나고 간식 먹고 그 다음에 학원 가야 되는데 이게 밀려주면 이게 되냐. 라고 제가 아이를 막 다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어떤 사회의 공동체에 내가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렇게 누군가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만이라도 내가 내 교실에, 내 학교에, 학급에 일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내가 기여한다는 그 마음이 실은 하나둘씩 쌓이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 그 아이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정말 괜찮은 아이구나. 내가 이거 별거 아닌 쓰레기 청소, 쓰레기를 버리고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내가 다른 애들은 저렇게 가는데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 아이는 아마 한 40분 동안 청소를 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제가 저처럼 막 다그쳤죠. 지금 제정신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 이런 공동체에 내가 기여할 이런 게 별 필요 없는 거구나.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좋은 학교 가고 하는 게 더 우선순위구나라고 이 아이는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로 변하느냐?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삶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짜놓은 계획대로 엄마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나는 따라가면 정말 올바른 아이로 성장하겠구나라고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이 주체적인 자신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뭔가가 다음에 큰 일을 하게 됐을 때에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나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의 행복 플로리시라든지 마틴 셀리그먼의 뭐 긍정심리학이라든지 이러한 토대를 해서 말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자존감이 낮춰졌을 때의 우울감이 이제 높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행복 교육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부터 오시느냐고 너무너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아이가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늘부터 아니면은 등등등등 그 시간에 얼마만큼 내가 섬세하게 아이의 행동을 관찰을 해서 내가 피드백을 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놓쳐요. 실은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아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책가방 오자마자 잘 신발장에 잘 놓던 아이가 어느 날은 그냥 오자마자 현관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책가방을 잘 놓던 아이가 내팽개칠 수도 있고요. 옷을 잘 입고 오던 아이가 옷을 벗고 올 수도 있고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던 아이가 신발을 마구잡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뭐 화장실 가서 급하겠지? 라고 화장실이 급하니까 물 먹고 싶으니까 기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라고 그냥 우리는 그걸 스킵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동 양식에는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의 원인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힘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도구, 지금 마틴 셀리그먼 이렇게 마 선생이 말하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학적인 도구는 있기는 하지만 그 과학적인 도구를 활용을 하되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섬세하게 우리가 그 아이의 변화되는 양상들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아침에 그 아이의 모습, 점심때의 모습,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웃는 모습인지 웃는 이상을 찡그리는 건지 관련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오자마자 학원을 가야 되고 오자마자 숙제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을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염두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제가 한 10여 분, 20여 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중학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중학교에서 임원을 하고, 체험활동을 잘해서 고등학교를 잘 가고, 고등학교 잘 간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원서 잘 써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대학에 가고 나서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 우리는 성공이라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패러다임을 바꿀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어머님들이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요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늘 학원에 얽매이고 있거든요. 학원 늘 공부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직장에 돼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요, 뭔가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요즘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과 두 번째, 우리가 이 변화에 앞서서 강의해 주신 것처럼 2030년 우리가 시기가 되면은 정말 미래가 다 바뀌거든요. 우리가 이런 신문을 일단 받아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운전이 되다 보면은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죠. 그렇죠? 자동차 하나가 운전기사가 없이 무인 자동차만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주유소, 주유국 없어질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거 관리하는 운전기사 없어질 것이죠. 옷을 만드는 사람 없어질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교통경찰 많이 없어질 것이죠. 교통사고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네가 이러한 계획된 것으로 날 따라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되는 사회, 변화되는 환경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그 느낀 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개척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개척을 해 나갈 때 무엇이 중요하느냐?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길을 A라는 길이 옳은 길이야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과연 그 A라는 길을 갔을 때 그 아이는 부적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심리 검사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진학과 관련해서는 홀랜드 검사라든지 뭐 MBTI 검사라든지 애니어그램 많은 것들을 아마 어머님들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검사 도구라는 거예요. 검사 도구예요. 가장 아이를 가까이서 바라보시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이가 보통 학교 갔다 와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유의 어떤 종류의 어떤 곳에 관심을 두고 놀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보면 그 아이만의 독특한 강점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본론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어진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의 강점, 자녀의 어떤 발달 단계를 유심히 봐서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른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컨퍼런스, 오늘 우리 장터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 예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모임에 갔어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땐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많은 학부모 모임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모임을 가면은 모임에 대한 거는 쉬쉬쉬하고 자랑질만 다 해요. 우리 아이 몇 등 했어요. 우리 아이 이번에 어디서 수상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번에 입학했더니 뭐 몇백만 원을 뭐 선물로 줬어요. 예. 저는 하나도 못 받아서 배가 아파서 전 그 다음에 그 모임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예. 화가 나요, 이제. 그다음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을 봤대요. 자기네 아이 시험을 해서 몇 등 몇 점 받았대요. 근데 나는 우리 아이가 시험 본줄 몰라요. 열받죠.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막 얘기를 해요. 어머, 그 자기네 엄마, 자기네 아이 몇 점 받았어? 그럼 저는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봤어. 이러고 와죠. 쪽팔리니까. 예.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반 죽여놓는 거죠. 시험 본 얘기도 안 하겠다. 점수도 말 안 하겠다. 열받는 거예요. 반 죽여놔요, 이제 막 이러면서 너 죽고 나 살자 막 하는 거죠. 아이는 그냥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내 생각,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아이가 죽을 놈이 되고 살 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또 이제 모임에 또 이제 다른 모임에 갔더니 저를 막 칭찬을 하고 막 저를 막 띄워줘요 이제 막. 그래갖고 그 모임에 갔더니 제가 이제 막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집에 돌아와 봤어요. 그때도 이제 물론 그 아이가 뭐 성적을 못 받아온 상태죠.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 아이의 모든 게 용서가 돼요. 그래, 야 다음부터 잘해.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 인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이러한 일상을 너무 반복하고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놓쳐요. 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가 우리 아이한테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행복해야지. 우리가 정서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어야지. 아이의 어떤 걸그적거리는 행동에 관련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밭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하수선한데 어찌 우리 아이들의 행동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냐는 거죠.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가 행복해야 된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거는 잠깐의 느낌, 잠깐의 감각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을 때, 조금 기분이 낮을 때 너무 행동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건 뭐냐? 이렇게 나의 기분이 고저를 넘나들 때에 평행선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도구를 이제 활용을 해요. 실은 저희가 이제 이게 단계가 이제 기초, 뭐 중급, 고급 다 있는데 이러한 단계에서 그렇다면 내가 굉장히 어떠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내가 굉장히 업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내 평정심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 아이에게 나의 이거 감정을 교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저렇게 긍정적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긍정적 정서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께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아까 커피 드렸죠? 커피 지금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드시고 계시는 거죠? 자, 무릎에 커피잔이 있어요. 무릎에 커피잔이 있는데 이 커피는 뭐 블랙이 될 수가 있고 저처럼 아줌마 커피, 자판기 커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릎에 커피잔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1분 정도 길어요. 한 30초 정도. 그동안에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행복했던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원도 촌년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개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오면은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어린내가 빠질까봐 항상 아버지가 제사를 하면 저를 업고 그 개울을 이렇게 건넜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등의 그 폼이 그 등의 따스함이 아직도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아버지라는 어떤 그 이름을 기억을 하면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 나름대로 과거가 어린 시절이 아니어도 좋아요. 결혼 시절이어도 좋고요. 연애했을 때도 좋고요. 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처음 아이와 마주쳤을 때의 그 느낌도 좋아요. 예. 행복한 느낌 뭔가 느껴지나요? 있으신가요? 네. 그러한 나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행복한 정서를 우리가 긍정적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긍정적 정서를 마틴 셀리그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오늘 많이 내가 외롭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거의 긍정적 정서를 이렇게 딱 끄집어 와서 오늘 나를 갖다 평정을 찾게 하고 위로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긍정적 정서고 그 다음에 몰입이나 낙관성이나 관계, 성취, 의미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저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을까?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이러한 사례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끔은 저는 이제 제가 이 교육학 강의를, 교육학에 관련한 거는 제가 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씨, 내가 어렸을 때 좀 일찍 공부를 했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뭐야, 너무 좀 속상하다, 이런 아주 좀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많은 심리학자들이 실은 어린 시절에 많은 것이 양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런 과학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걸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참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되돌아왔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행복과는 다른 우리가 추상적인 행복을 갖다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다행스럽게 아이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강점을 명확하게 알아서 강점대로 아이가 스스로가 놀게 하고 학습하게 하고,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입학을 해서 왕따를 당하고 5학년 때 전교 왕따를 당하고 6학년 때 이제 이 아이가 비행청소년의 그룹에 들어가고 일진에 들어가고 중학교 1, 2학년까지 이 아이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강점을 찾고 나서 저는 이 아이가 대학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강점을 토대로 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말, 그러니까 2학년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색깔에 맞는 공부를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7등급, 8등급, 9등급이면 대학 못 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1등급,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 이 긍정심리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님들에게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만 있는 건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강점을 얼마나 많이 잘 찾아주느냐, 그 강점대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느냐, 학습하게끔 하고 선택을 누가 하게 하느냐가 우리가 아이의 행복을 만져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 강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긍정심리연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게 될 거고요. 시간이 이제 다 하셨다고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는 거는 정말 행복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행복하려고 직장도 다니고, 행복하려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려고 우리가 자녀 양육에 관심 있고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복이, 아이의 행복 플로리시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피는 거. 이 플로리시라는 거는요, 딱 행복을 딱 갖고 오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 만개한다는 뜻에서 그 행복해지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행복하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아웃컴을 갖고 와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프로세스 과정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부모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다라는 걸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40분의 시간을 너무 이제 주셨는데 커피 맛있게 드셨죠? 네. 자, 아까 서두에 강의 전에 인사를 나누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쵸? 인사를 나눴을 때에 그 눈빛을 보셨나요? 눈빛이 다 보여지셨나요? 느끼셨죠? 이렇게 짧은 10초에 우리가 모르는 그 누구의 눈빛도 느낌이 와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나한테 인사를 나눴는지, 또는 그냥 인사를 나눴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 365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이 아이가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심결에 그 아이에게 나의 이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아이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짧은 10초에도 상대방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느껴진 내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얼마만큼 에너지가 교류될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부모가 정말 행복해야지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걸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복이라는 것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동안에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 나 우울하다, 예,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차 제가 대접한 거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예, 귀가하시도록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책을 제가 여기 어느 분은 이 두 분이 먼저 손을 들으셨네. 그럴까요? 여기 앞에 분들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강점 관련해서 아이 자녀 양육 지도입니다.